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규출 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명백한 경제 보복 행위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반일 감정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악화일로로 걷고 있는 한일 관계, 한일 통상 전쟁으로 커진 지금 사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오늘로 이제 닷새째인데요. 네. 일단 지금 어디에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 핵심 3종 세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도체 입히는 화학 물질들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제 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보다 좀 확산이 될 지금 이제 이를 조짐이 보여가지고요. 네. 이제 좀 문제가 조금 우리가 아마 어떤 시청자들은 이제 어리둥절하다 그럴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본에서 무슨 보복을 하냐 뭐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요. 좀 심각하죠. 왜? 그러니까 일본이 첫 번째 아베 수상이 전면 나서가지고 제일 아베 수상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일본에서 이게 우리가 수입한 그런 이 소재나 부품, 물자들이 북한으로 갔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가지고 안보 문제를 가지고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지금 통상적인 보통의 어떤 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한국을 너무 잘 알아요. 쏙쏙들이 알아가지고 급소만 콕콕 찔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 못하면 공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어떻게 급소만 찔렀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찾았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지금 이재용 회장은 사실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삼성에서 반도체 들어가는 일본에 수입하는 그 화학 물질이요. 재고가 일주일도 안 남았다는 그런 보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 그냥 위험 물질이니까 누가 뭐 재고 많이 쌓아둘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뭐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이 오늘도 이게 봤더니 뭐 얼굴이 굉장히 무겁게 기자들이 질문에 전혀 대답도 안 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일본의 커넥션이 좋은 데가 삼성 아닐까요? 일본에서 수입 가장 많이 하고 또 수출도 많이 하는 데 삼성이고 또 삼성은 윗대부터 해가지고 일본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사실은 좀 일본 이 문제를 삼성에서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사항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당장에 돌파가 있겠냐. 그래서 일단 이재용 회장 가가지고 직접 일본의 거기 뭐 일본 재계 사람들 만나겠죠. 그리고 언론계 만나가지고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할 거예요.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삼성이라는 데가 사실 한국 회사이지만 동시에 이게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삼성도 있고요. 미국 삼성도 있고 삼성 여러 법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우회 수입이 가능할지까지도 검토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의 제품을 수출하는 일본 업체나 또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자기들도 손해가 막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한번 쳐다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는 그 일본을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인데요. 일본은 지금 WTO 협정 위반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속을 어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 경제 보복, 무역 보복, 그 WTO 위반 맞아요. 근데요. 지금 이 일본의 주장은 뭐냐 그런다라면 이거는 지금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수출했던 물건이 뭐 북한 등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쓰이고 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은 일본 안보가 위협받는다 이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WTO 가가지고 우리가 이게 경제 보복하고 이건 나쁜 일입니다. 이게 WTO 위배죠라고 말하면 일본은 뭐냐 그런다면 아니에요. 우리나라 물건이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에 나가면 우리 안보 위협받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WTO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WTO 정신 자체는 모든 나라에 동등하게 최고의 혜택을 주라는 겁니다. 왜 한국만 빼냐는 거죠. 그다음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걸려 있는 게 이런 말대로 일본이 말하는
전략 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안보를 위협하는 네. 이런 물자에 대해서도 국제 협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협정조차도 뭐냐란다라면 이 안보를 자기가 위협받는다란다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수출의 질서를 바꾼다든지 안보상의 이유로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사실은 WTO 위배나 그다음 국제 어떤 관행 위반이라고 말하는 게 상당히 옹색해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만일 WTO에 갔을 때 그걸 가지고 문제가 붙었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곤혹스러워지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WTO 자체 위반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WTO랑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자, 앞으로가 더 문제일 텐데요. 이제 일본이 예고한 대로 화이트, 다시 말해서 백색 백색 국가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반도체 수출 부품 세계 품목을 넘어서서 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일본이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다 보는 거예요. 우선 반도체의 핵심 3종의 세트를 가지고 딱 잡는데 제가 볼 때는 그 1차 경고 보복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다음 우리가 지금 백색 국가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마 거의 듣기 말이 아닌데요. 예. 이 백색 국가가 뭐냐라면 쉽게 말해서 내가 물건을 일본 수입해 와요. 네. 그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 가서 이거 제가 수입해도 되겠습니까? 일본 기업은 수출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면제해 주는 나라를 백색 국가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해준다. 근데 만일 이런 나라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가지고 이제 흑색 국가가 됩니까? 그 나라들은 블랙리스트 올라가기 때문에요. 반드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백색 국가는 뭐냐면 일본이랑 우리랑 우리는 나랑 친구야. 우방 국가에 대해서는 백색 국가고 우방 국가 아니면 백색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란다라면 이제 요번에 반도체 3종에 대해 가지고 보복을 해보고 예. 그 다음 단계로는 지금 한국의 태도를 봐가지고 백색 국가라고 하겠다 그러는데 그럼 한국에 대해 가지고 뭘 선포하는 거냐면 우리 우방국가 아니고 그리고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그 품목이 무려 1,100개래요. 네. 근데 그 1,100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제조업에 뭐 이런 말들 약간 첨단이란 말 들어가면 안 걸린 게 없다고 하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란다라면 아까 우리가 이 반도체의 3종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백색 국가를 해제했을 때 우리가 돌아오는 부분들은 거의 전면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그래픽으로 보셨지만 이제 일본에 대한 네. 수입 의존도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리고 사실 기술이 굉장히 고난도니까 우리가 뭐 개발하는데 망설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이야기는 뭘까요? 대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그 사이에 이거는 결국 일본과 지금 무역 이 문제는요. 시간 싸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3종 세트 가지고 딱 급소를 잡기 때문에 급소가 잡힌데 어떻게 빨리 끝내야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체 어떤 데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요하고 예.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라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금 정책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정책 부분이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그게 막 자본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자, 지금 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좀 사드 사태 악몽도 좀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처럼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질 네.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누가 더 버틸 수 있느냐, 누가 더 오래 버티냐 이런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뭐 누가 승자가 될까요? 글쎄요, 뭐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의 뭐 삼성 이정 회장이 그냥 뭐 다 제치고 가야 될 정도로 급합니다라는 이미 그거 보면 이미 게임은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누가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이 얼마나 며칠 버틸 수 있느냐,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지 누가 이기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예. 또 사드랑 다른 게 사드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간재라고 하는 건 이제 최종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 소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중국에 파는 입장이에요. 갑의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건 정반대예요. 일본이 핵심 부품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걸 받아와서 최종 제품 만들어서 파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불리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사드는 뭐 기억나다시피 뭐 중국 관광객이 안 오고 뭐 이런 정도의 문제인데 예.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 그다음에 수출의 핵심의 어떻게 보면 딱 목을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사드 사태랑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장이 클 겁니다. 예. 예.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리 재계 총수들을 만났고 또 모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시더라고요. 또 재계를 네. 만날 예정인데요. 네. 좀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뭐 사실 재계 만나서 뭐 뾰족한 수를 이렇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계도 정부에 얼마나 서운할까요? 갑자기 왜 날벼락이냐? 네. 그럼 재계 잘 다독거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재계는 정부보다는 경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일본 내통이 훨씬 더 셀 겁니다. 예. 그리고 경제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이분들 경우는 현실적인 솔루션들을 그래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마 이제 청취를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정부의 방향, 전략 이런 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전시적인 그런 의미를 가져버린다든지 뭔가 정부가 하는 듯한 이런 느낌들. 그건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최고의 금물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동안 한일 관계가 좀 악화될 때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중재자 역할을 해 왔었지 네,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아무 뭐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굉장히 특이한 분이라 생각해요. 예. 만일 보통의 미국 대통령이면 이 정도 왔으면요. 진작 한국과 일본 지난번에 G20에서 같이 다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 만일 보통의 미국 대통령이었으면 뭐 우리 대통령과 일본 총리 불러서 같이 좀 만납시다 해가지고 풀었을 텐데 안 해요. 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이게 극적인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막 한국, 일본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때 나서가지고 해법을 찾으면 이거 트럼프의 어떤 이 내년도 재선은 그냥 틀림없어지지 않을까. 네. 아마 제가 볼 때 더 근본적인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났는데 뭐 몇 분 만났다 그래요? 근데 아베 총리가 그것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는 골프를 치면서 몇 시간이 뭐예요? 그냥 며칠을 같이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깊숙한 대화를 나눴고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만났을 때 북한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 질서 문제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이 지금 아시아 태평양에서 떠오르는 그런 어떤 위협이고 예. 일본은 가장 거기에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했을 거라고 보이고 아마 그 각도에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서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는 뭘까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안보 이유로 저게 수출을 우리가 조금 통제해야겠습니다. 라고 트럼프한테 말이 돼 있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 문제는 분명히 이거는 클리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눈 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